결과적으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선거 결과를 보고 오라통 터지는 이 현상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과 김용남 공천이 6.3 지방선거에 남긴 상처는 압승이 아닌 반쪽 승리로 마무리된 점입니다. 원래 민주당이었다면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사례를 살펴본다면 이번 평택을 김용남의 공천은 민주당의 가치를 짓밟았고 추구하는 이념과 상관되었으며 앞으로 두고두고 가장 크게 문제될 것은 차후 선거의 공천 기준은 김용남의 사례가 모두 박살낸 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선당우사하는 후보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원래 대구 달성 보궐선거는 무장공비다면 빵진수계 당선이 유력했다고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선거 초만 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 여유있게 승리할 수 있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지역구인 평택을 죽 써서 개주는 일을 만들었고 서울과 부산이 디비져서 오세훈이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한동훈이라는 검찰 괴물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선거 초 여유 있었던 대구와 경남이 넘어갔고 강원마저 초접전 끝에 신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충청, 영남 일부까지 휩쓸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작 압승이 될 수 있었던 선거를 스스로 갉아먹은 세력의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기준으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와 보궐선거에서 큰 우세를 점했지만 개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택, 부산, 대구, 경남, 그리고 서울마저 역전패하였고 강원마저 위태로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한 보수 결집 탓만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뉴 이재명 세력의 오만과 독성, 그리고 한 후보의 공천을 둘러싼 치명적인 실수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뉴 이재명의 등장이 새로운 민주당일까요? 새로운 문제일까요? 뉴 이재명. 이 이름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대거 유입되거나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된 경제 실용 노선에 공감해 지지층으로 결합한 새로운 친명 지지층을 가리킵니다. 스스로는 민주당의 전통적 운동권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까지 포괄하는 외연 확장형 민주당을 지향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 세력의 행동 방식에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가치나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보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우선시합니다. 그 충성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의 출범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의원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전체 민주당 의원의 64.8%가 이름을 올린 당내 사상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공식 주장했습니다. 이 모임이 왜 문제냐고요? 첫째로 이 모임은 출범 당시 가입 신청일을 특정 날짜로 제한하여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박수현 수석 대변인,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등 이른바 친정청래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명분은 공소 취소했지만 실체는 당내 정청래 대표 체제를 견제하고 뉴 이재명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청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저명한 진보 농객 유시민조차 이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했을 정도입니다. 둘째로 이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는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사안을 정당의 공식 의제로 올림으로써 국민들의 눈에 민주당을 대통령 사법 방탄을 위한 도구로 각인시킬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 관련 사건에 대해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모습은 아무리 검찰개혁의 명분을 앞세워도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유권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임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어떤 이미지를 더 씌웠는지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남 공천과 이재명의 픽이라는 이름뒤에 숨은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을 모태로 결집한 뉴 이재명 세력의 선거 개입은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결정적 오판으로 이어집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이 선거는 애초에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민주당 소속 이병진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즉 재산 허위 신고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이 확정되면서 2026년 1월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실패, 민주당 의원의 법률 위반, 그로 인한 의원직 상실이 낳은 보궐선거입니다. 정치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서 해당 당은 후보를 내지 않거나 최소한 흠결 없는 후보로 민심에 사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과거 이 원칙을 스스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뉴 이재명 세력을 포함한 현 지도부는 이 선거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는 명목으로 보수 출신 인사 김용남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 전 의원을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탁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보좌진 폭행 논란, 농지 불법 투기 의혹,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세월호 부적절 발언 논란, 어려웠던 가정사를 딛고 성공했다던 미담은 친동생과 친누나의 녹취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운동 중 터진 이 의혹들은 결정타였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결함이 드러났음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뉴 이재명 세력은 김용남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부업체 의혹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취약하다며 엄호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평택에 직접 내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진짜 후보라며 총력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출당은커녕 제명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픽이라는 후광이 모든 결함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원칙을 저버린 공천은 진보 진영의 분열을 낳았습니다. 평택을 보궐선거가 이번 6.3 선거의 진짜 화약고가 된 이유는 단순히 한 선거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자기 잘못으로 생긴 선거의 문제투성이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같은 민주진영인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갈등이 폭발했고, 그 균열이 전국 선거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 이제는 이 대통령을 자기 호주머니 속 부적처럼 말하고 다닌다며 김 후보를 명팔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도 세월호 발언 논란, 보좌관 폭행 의혹, 차명, 대부업 의혹 등이 제기된 김용남이야말로 가짜 민주당 후보라며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조국 후보를 가짜 민주 후보로 규정하며 범여권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 서서 개좋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처음부터 김용남 같은 결함투성이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다면, 아니 문제가 발견된 후에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공천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공천 철회는 불가능하더라도 출당이나 제면 조치를 취하고 조국 후보나 다른 민주진영 후보를 지원했다면 어땠을까요? 표가 집중됐을 것이고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갈등이 평택을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수 결집의 비밀을 제공했고 이미 열세였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 기반이 갉아먹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던 서울시장부터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고 부산 북갑 하정우가 날아갔으며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도 낙선하고 경남도 김경수가 탈락했습니다. 기세오른 오세훈이와 깐족이 한동훈을 계속 보게 만든 건 내부 권력 다툼이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충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로 치르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 안팎을 유지하는 유리한 지형에서도 이 지역들이 쑥대밭이 된 것은 보수 결집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뉴 이재명 세력이 자초한 진영 분열과 민주당의 도덕적 이미지 훼손이 판세를 흔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뉴 이재명 세력에게 몇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왜 하필 이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까? 보좌진 폭행 의혹에 이어 당신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그 대통령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농지 불법 투기 의혹에 이어 대부업체 차명 운영 녹취록이 공개되고 시민단체가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왜 그 어떤 내부 검토도 재공천 절차도 출당 논의도 없었습니까? 이재명의 픽이라는 그 한마디가 민주당의 모든 공천 기준과 도덕적 잣대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더 근본적으로 이 선거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률 위반으로 생긴 보궐선거에 그 정당이 도로 후보를 내는 것은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를 범여권 단일 후보로 지원하거나 진보 진영의 공동 후보를 물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주 진영의 표가 갈리지 않았을 것이고 보수 후보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서 이런 참담한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뉴 이재명 세력의 김용남 후보 지지는 단순히 평택의 보궐선거 승리만을 위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뉴 이재명 세력의 당내 권력 욕심과 더 나아가 차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선거 원칙과 진영의 이익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하고 그 세력이 당내 주류를 장악하고 그 연장선에서 김용남 공천이 강행되고
그 공천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진영 분열을 자초한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선이 되어 이어져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뉴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을 자신들의 권력 도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실패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라는 과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국면에서 뉴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미래에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는 일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방향의 왜곡에 있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의 충성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당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순간 민주당은 공천권을 쥔 1인의 의중에 따라 마구 흔들리는 취약한 조직이 됩니다. 김용남 공천이 그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로 검증도, 원칙도, 진영의 단합도 모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의문도 하나 생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당의 짐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도 지금처럼 뉴 이재명 세력이 존재할까요? 뉴 이재명 세력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본다면 아마 가장 먼저 지들 살 길 찾아 도망갈 것입니다. 진정한 당의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를 때는 지지하고 그를 때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뉴 이재명 세력이 차기 당권까지 장악한다면 그런 건강한 관계는 원천 차단됩니다. 결국 대통령도 흔들리고 당도 흔들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되 당의 독립성과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지도부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하고 김용남 공천을 강행하고 진영 분열을 자초한 세력이 다시 당권을 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정 계파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민주당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자기 반성 없이는 다음 선거도 없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훈풍을 얻고 민주당이 거둔 작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의 이면에는 스스로의 오판으로 인해 훨씬 더 빛나야 했을 결과물을 갉아먹은 뉴 이재명 세력의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에서 시작된 당내 패권 경쟁, 그 연장에서 강행된 김용남 전략공천, 무수한 결함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오만한당 지도부의 엄호, 그리고 결국 민주진영이 쪼개져 표를 나눠 가진 평택을의 참상.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다음 잘못된 선택을 낳고 그것이 선거 판세를 흔드는 구조였습니다. 건방지게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의 픽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모르는 일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지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권위가 당내 공천의 도덕적 기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이름이 남용될수록 그 이름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뉴 이재명 세력이 대통령의 이름을 방패 삼아 당을 제 손에 넣으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대통령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승리를 축하하기 전에 먼저 승리를 망친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깐족거리는 한동훈을 국회에서 보게 된 기가 막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것도 있지만 나가서 말이죠. 좌파라도 일시적으로 좌파가 됐어. 그러면 설득해가지고 돌려 세우고 상당수가 우리 편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당 중심 또는 현재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만 보다 보면 장기적인 싸움에서 이건 집니다. 이거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통합이 될지 큰 통합이 될지 아니면 전략적 연대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갖고 가면 지금 불리해진다라는 것은 많이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고 이 변화의 속에서 제가 깃발 들고 앞장을 설 테니까 그 앞장 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